안녕하세요. 사주상담사 사주세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도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도화. 네, 도화살은 뭐죠? 복숭아 꽃. 네. 얘는 시선을 모으는 힘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도화살 이러면 시선을 모으는 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나에 관련된 도화살이 있고요. 두 번째, 내가 하는 도화살의 힘이 있고요. 세 번째, 타인을 하는 도화살이 있어요. 이거는 얘기를 해보면 내가 시선을 모은다라는 것은 내가 매력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 좀 섹슈얼해. 이성들한테 인기 있을 수 있어. 네. 그리고 굉장히 사교적이야. 네. 이런 것들이 내가 시선을 모으는 힘으로 쓸 수 있는 기운이고요. 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시선을 모으는 힘을 쓸 수도 있어요. 뭐 세공업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인테리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거 돈 요즘 굉장히 많이 번다는데 네, 인테리어 하는 쪽도 시선을 모으는 힘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공연, 예술 이쪽도 내가 직접 뭐 공연을 기획해 내가 어떤 걸 만들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타인을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죠?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옷, 어떤 패션 쪽으로 타인을 시선을 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죠. 네. 그리고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뭐 헤어 디자이너 분도 있을 수 있고 네일 아트 네, 이런 쪽도 가능하죠. 네. 또 유흥업. 네. 유흥업 그 우리 머릿속에 벌써 유흥업 하니까 아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네, 유흥업이라고 해서 다 뭐 에이 뭐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막 어디 뭐 룸사롱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 네, 유흥업해서 타인에게 시선을 모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유흥업이죠. 또 관광업. 네. 관광업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여행지에서 내가 굉장히 재밌고 편하고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들 그런 것 또한도 이 도화살의 기운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연예인 이야기 많이 할 것이고요. 뭐 학원 강사 선생님들도 도화살에 작용할 수 있고요. 뭐 유명 디자이너, 네. 장르는 모든 걸 포함해서 또 요즘에 이러한 것들을 SNS, 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는 유튜버로서, 네. 할 수도 있고. 이게 도화가 과거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현대사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기운 중에 하나인 것이 이 모든 기운들은요. 생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도화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왜 도화살에 관심들이 많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컨텐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컨텐츠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접하죠. 네. 때문에 어떤 컨텐츠화된 사람들을 워너비 내 워너비야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도 할 수 있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적 배경 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길하게 쓸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굉장히 흉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타인에게 내가 자꾸 드러나지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게 봤었어요. 해서 과거에는 뭐 욕패살이다, 뭐 패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도화살에 대해서. 왜냐면 정적인 사회였고 또 유교적
사상이 베이스에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좋지 않게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유리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도화살의 설명이라면 이번에 도화살 개념 어떤 것들이 있냐. 사실 도화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유튜브로 찾아봐도. 근데 정확한 건요. 12신살 기준으로 연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12신살 설명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딱 연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릴 거고 10초 만에 여러분들이 진짜 도화, 진도화를 찾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자, 오, 묘, 유, 왕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빠르게 드릴게요. 이게 우리 사주에 있다면 가도화라고 한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인묘친은 목이야. 두 번째 사오미는 화야. 세 번째 신유술은 금이야. 네 번째 해자축은 수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방압이라고 합니다. 네. 방압에서 이 가운데 있는 글자들 있죠. 얘를 왕지라고 해요. 왜 왕지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목이 됐는데 얘는 목의 시작과 얘는 목의 끝이에요. 그러면 정말 목다운 것은 이 기운이라는 거예요. 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이야 라고 한다면은 7월, 8월, 9월이 우리가 여름으로 좀 더워 라고 한다면 가장 여름다운 여름은 8월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화다운 거, 니네 세 개가 합쳐져서 화라며 그럼 가장 화다운 거는 이 가운데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왕지라고 하는데 이 왕지들은요 순수하고 강해요. 그래서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좀 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글자들이 있으면은 뭐 도화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이걸 가도화라고 하더라고요. 가짜 도화. 근데 여러분 사주세요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가도화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의 지지 중에 자, 오, 묘, 유라고 하면요 4개죠. 그러면 다시 12개 중에 4개는 12분의 4예요. 네, 그러면 이거 뭐예요? 25%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선을 모으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4명 중에 1명 꼴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예인이야 혹은 말 잘하는 유튜버야 혹은 내 주변에 굉장히 사교성 있고 살갑게 대해주고 뭐 외모는 보통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인 만큼 흔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도화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런 분들이 왕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순수하고 강한 에너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도화살의 작용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우리는 12신살 기준으로 연살에 해당되는 도화살 즉 진도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진도화라는 거 삼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기본이 삼합이에요 여러분. 근데 물론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제가 10초 만에 이 연살 진도화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굳이 중요하진 않으나 가장 간단한 이론이기 때문에 네. 삼합은 인호술 신자진 그리고 사유축 그리고 해묘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삼합도 이렇게 목, 화 이렇게 세 개가 합쳐졌잖아요. 얘들도 세 개가 합쳐져요. 그래서 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삼합. 얘는 묘.
유, 오. 자, 합쳐진다. 그 기준에 있어서 이 글자들이 발현이 될 때 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헷갈려요. 네, 하지만 여러분 예시를 들면 그냥 일도 아닙니다 이거. 네,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면 10초가 뭐예요? 10초가 뭐예요? 3초 만에 봐요. 자, 연쌀, 12신쌀은 연지 기준입니다. 연지. 네, 자 여기가 연지예요, 여러분. 이 연지에 요 글자들은 무조건 들어와요. 이 12개의 글자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자수가 들어간다고 쳐요. 네, 여기 자수가 들어와 있어. 이때 시지, 일지, 월지에 유금이 있으면 얘가 진도화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로 해보죠. 사. 연재 사화가 있고 이게 1번, 2번. 이 오화가 시지, 일지, 월지 중에 있으면 얘가 진도화예요. 이거를 10초 만에 보는 거. 여러분들 천을기인 가장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이게 제 내담자 사주인데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연지에 여기 연지죠? 축토가 있죠. 축토. 여기 축토 있잖아요. 축토가 있을 경우에 오화가 시지, 일지, 월지 중에 있으면 연살이고 도화살이라고 했죠. 자, 오화 있죠. 자, 보세요. 맨 위에 연살 있잖아요. 연살. 여러분들이 어플 켜서 뭐 천을기인이 됐던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연살이 있어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 진도화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연살이 없이 그냥 좌우묘유가 도화살이라고 했잖아 라는 것은 가도화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의 확률, 그렇게 흔하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도화살, 연살에 해당되는 거,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네, 연살 바로 나오죠. 네, 이분 도화살 있으신 분이죠. 네, 사실 진도하다 가도하다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도화살이에요. 연살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도화살을 활용해보자.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얘는 시선을 모으는 힘, 그렇죠? 네. 근데 다 다르게 쓰여요. 이 기운이 다 다르게. 내 길하게 쓰일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연예인, 네, 뭐 건축가도 가능하겠죠. 건축가, 관광업, 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길하게. 근데 흉하게 쓰이면 성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성 간의 구설, 네, 그리고 감정적, 여기 베리베리 감정적,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길흉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거는 사실 사주 전체를 봐야 돼요. 사주 전체 원국을 보고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화살을 운에서 작용을 할 때는 어떠냐, 이거는 대운과 세운에서 작용을 할 텐데, 첫 번째는 크게 감정적으로 돼요, 사람이. 네. 그러면 이성적인 영역은 기운이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성적으로 될 때 이걸 활용해야 되고, 내가 이성적 영역에 있으면은 이거 한 템포 쉬어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뭐 글쓰기와 같은 어떤 예술성을 내가 필요로 할 때 도화살이 운에서 작용했네 라고 한다면은 유리할 것이고,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뭔가 타이트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과학이고 수학적인 어떤 이성적인 영역을 많이 써야 돼 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내가 조금 무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지름신이 강림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시선을 나에게 모으고 싶어요. 네. 왜 이렇게 새 거를 사고 싶어. 그리고 화려한 거. 네. 블링블링한 거 좋고. 네. 또 뭐요? 고가의 상품. 네. 명품. 네, 뭐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사고 싶은 욕구가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시선을 모으고 싶으니까. 운에서 작용할 때 이러한 기운들이 어떻게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도화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내 사주에 도화살이 있어 없어를 진도하죠. 우리는 연살 12신살 기준으로 정확히 알 수 있고 이 기운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봤어요. 도화살은 다음 회차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체 도화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운에서 작용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세요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삶에 유리한 도구로 쓸 수 있게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저는 사주세요.